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C 프로그래밍 입문. 오늘은 조금 어려운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줄어들려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포인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는 C의 가장 큰 장점이면서 프로그래밍 배우는 친구들한테는 가장 어려운 요소이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여러분 같은 경우 교양으로 수업을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포인터가 뭐구나 이런 거구나 정도만 알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포인터라는 것을 지금 C와 같이 어려운 방식으로 처리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터에 대한 기능을 기본적으로 내포된 별도의 명령이나 함수를 제공함으로써 포인터에 대한 개념 없이도 쉽게 포인터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C는 나온 지 좀 오래된 언어고 이게 원조격이다 보니까 아주 스탠다드하게 표준이 되게 모든 기능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들이 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 미리 알고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런 게 어려운 거구나, 그 정도만 알아줘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인터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다른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관리하는 변수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어떤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를 선언하는데 그 변수는 크게 봐서 숫자, 문자로 구분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숫자는 소수점 있는 숫자, 없는 숫자로 구분해가지고 정수다,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그 변수들이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 저장된 위치, 그거를 관리하는 변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저장된 위치가 숫자로 표현되는 걸 어드레스 주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일반 데이터가 아니라 메모리상의 주소만을 취급하는 변수, 그걸 포인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a라는 변수를 이렇게 int a는 선언하고 44라는 값을 저장했을 때 a라는 실제 메모리 영역인데 그걸 우리가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별명을 달게 됐죠. 그 별명이 바로 a가 되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변수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44라는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이런 건 일반적인 변수고요. 포인터는 그 앞에 별표를 표시해갖고 포인터 변수임을 나타냅니다. 즉 어떤 변수, 어떤 값이 저장된 메모리 그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다. 그런 뜻이죠. 이 부분이 애매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명확히 해서 int가 아니라 다른 걸로 했으면 좋으련만 굳이 int라고 해놓고 앞에 별표를 붙여서 int로, 즉 정수가 저장된 그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하는 변수. 말이 좀 복잡하죠. 정수로 선언된 변수의 값이 저장된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말이 어렵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A라는 변수의 주소는 어떻게 확인하냐? A라는 변수, 즉 A라는 이름으로 어떤 값이 저장이 되어 있고 그 값이 저장된 메모리상의 위치는 이렇게 %라고 하죠. %A라고 하면 A라는 변수가 사용하는 그 메모리의 주소값을 가져오고요. 이거를 저장할 수 있는 이 변수 B, 이거는 이렇게 포인터 변수로 지정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물론 이 주소값으로 그 값을 직접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에 B 하게 되면은 이 값이 바로 불려옵니다. 이 B가 바로 A랑 동일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왜? B에는 A의 메모리 주소를 갖고 있거든요. 그 주소 속에 있는 값을 가져올 때 앞에 별표를 또 붙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점만 엄밀하게 이 그림만 이해하게 되면 지금 설명한 이 내용만 이해하게 되면 포인터는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 활용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터란 변수가 무언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금 봤듯이 별표로 해서 포인터 변수, 즉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를 지정을 하고 주소값을 확인할 때는 %를 이용해서 주소를 불러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소를 알고 있으면 그 주소에 저장된 값을 부를 때 다시 또 이렇게 별표를 붙여갖고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예, 이거 같은 내용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선택하라고 둘 다 집어넣어 놓은 거거든요. 친근한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한글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준 거고요. 근데 이런 포인트를 왜 쓰냐?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걸 쓰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 적어놨습니다. 포인터 사용의 장점. 연결 리스트나 이진 트리 등 향상된 자료구조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배운 적도 없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매핑 하드웨어, 외부 장치를 메모리처럼 접근할 수 있다. 요거는 뭔지 모르지만 그 어차피 안 배운 내용입니다. 참조한 호출,
함수 외부 변수의 수정과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할 수 있다. 요거는 조금 유사성이 있네. 함수에서 어떤 값을 반환하는데 함수에서 값을 반환할 때는 return이라는 명령을 사용을 합니다. 그 return이라는 명령은 한 개의 데이터밖에 반환할 수 없는데 함수에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반환하고 싶을 때, 돌려주고 싶을 때 그 함수는 어떤 일을 처리하는 조그만 프로그램의 조각이라고 이야기했죠. 거기서 어떤 일을 처리했는데 결과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야. 이걸 전달해야 되는데 기존에 알고 있는 return이란 명령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럴 때도 이 포인터를 쓰면 편하다는 겁니다. 주소를 던져주게 되면 그 주소 값을 갖고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동적 메모리 활당, 실행 도중에 메모리를 활당할 수 있는 경우. 미리 변수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의 메모리, 즉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취급할지 판단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 내가 변수를 미리 선언할 수 없잖아요. 배열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프로그램 내에서 실행 도중에 필요에 의해서 메모리를 확장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좀 와닿는 얘기네.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메모리를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이거하고 함수에서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걸 제공을 합니다. 맨 마지막이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포인터의 기능입니다.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전체 내용을 한 방에 지금 요약을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활용법을 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라는 거는 메모리상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 즉 데이터 타입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메모리 주소를 지정하는 변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타입이란 말을 쓰지 않는 이유는 별도의 타입이 아니라 데이터 타입별로 이걸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말이 좀 맴도는 것 같습니다. 실제 내용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설명할 건 이거 다음 같은 순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포인터가 뭔지, 변수의 주소는 어떻게 하는지, 뭘 나타내는지, 포인터는 어떻게 선언하고 그런 걸 어떻게 연산하는지. 주소도 연산이 가능합니다. 순차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 숫자를 더하게 되면 그 다음 데이터를 불러낼 수 있거든요. 좀 이따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 포인터를 어떻게 연산시키는지, 네, 그겁니다. 그냥 1, 2, 3, 4로 더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냐에 따라서, 즉 우리가 앞에서 그 변수 선언할 때 데이터 타입을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int, 플롯, 캐릭터만 했는데 이 int 데이터, 정수 데이터가 저장할 때 메모리 할당받는 사이즈하고 플롯,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갈 때 할당받는 데이터 사이즈가 다 틀리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자동 계산이 된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합니다. 또 이 포인터는 배열과도 또 유사합니다. 거의 뭐 배열과 포인터를 동급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물론 배열이 쓰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렇지만 배열로 선언된 걸 포인터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포인터를 배열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런 거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부분 아까 함수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반환하고 싶을 때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인터에 대한 설명하는데 조금 어렵고 전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부담 갖지 말고요. 이해되는 정도까지만 따라오기 바랍니다. 전공하는 친구들은 새로운 사실도 몇 개 섞여 있거든요. 그 사실 확인하고 자기가 생각한 거, 자기가 배운 것과 내가 설명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처음 배운 사람이 뭐 틀린 건 찾겠어요. 이런 자만심으로 자신 있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포인터란 C 언어가 다른 언어와 차별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포인터라는 용어를 쓰질 않습니다. 이 기능도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뭐 못해서가 아니라 이 기능을 보다 편하게 쓰도록 했기 때문에 포인터 자체는 일반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그 좋은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은 포인터를 이용하면 기계어나 어셈블리 언어처럼 메모리 주소를 이용해서 직접 메모리 내용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변수나 배열을 쓰게 되면 그 범위를 벗어나고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시스템적인 요소 그런 걸 할 수가 없는데 C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가 C로 만들어져 있잖아. C로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포인터는 메모리의 주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지정된 어떤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래서 우리적 포인터 변수는 메모리 주소값을 저장하는 변수다. 포인터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저장은 맞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데이터로 볼 수도 있죠. 주소도 정보니까. 주소도
어떤 현상이나 실질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값이니까요. 중요한 건 메모리의 주소를 나타낸다는 거. 요거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메모리의 주소를 저장하는 것을 포인터라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괜히 이제 내가 긴장이 되는지 쉽게 설명한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말이 계속 내가 느끼기에는 헛도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부담 갖지 맙시다. 네, 변수와 메모리, 변수가 어떻게 메모리에 컴퓨터 내부에 저장이 되는지 이해를 해야지 포인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적어둔 겁니다. 변수와 메모리.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int a, int b라고 하게 되면은 메모리상의 특정 영역에 이 특정 영역을 요걸 갖다 a라고 합니다. 요걸 b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저장된 이런 목록이 만들어집니다. 일종의 심벌 테이블이거든요. 이걸 보고서 프로그램에서 A에다 뭐 집어넣어 그러면 A라는 변수를 썼네. 이건 데이터 타입은 int인데 이거는 컴퓨터상에 123번지에 들어있어. 그래서 딱 찾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int였지. int는 4바이트를 써. 그러면 4바이트, 4개의 바이트를 끌어다가 이걸 하나의 값으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B도 마찬가지로 B란 변수를 선언했을 때 이게 int, 정수 변수인 걸 알고서 가서 요 번지를 찾아간 다음에 int니까 이거는 이제 그 OS가 뭐냐 따라 2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4바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4바이트라고 지금 우리가 쓰는 윈도우 10 같은 경우 32또 64빗 컴퓨터에 64빗으로 대부분 동작을 하거든요. 혹시라도 윈도우가 32빗으로 동작을 하면 인티저 같은 경우 2바이트가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모리상에 있는 걸 이렇게 잘라다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때 이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가 바로 포인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변수들은 그렇게 저장이 되고요. 그 변수의 주소를 확인하려면 앞에다 %, 우리 스캔F 쓸 때 보면 %, 쓰고 있죠. 그겁니다. %라고 있습니다. 보통 AND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런 의미를 쓰죠.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 주소가 나오고 그냥 쓰면 값이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변수는 저런 식으로 사용을 해왔죠. 그거 몰라도 되지만 실제 메모리엔 이렇게 저장이 돼 왔고요. 예, 요번에는 그 포인터라는 거 변수를 지정했는데 포인터 변수를 써서 그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변수 인티저로 선언했고요. pa라는 변수는 앞에 별표를 붙였습니다. 별표를 붙이면 이게 포인터 선언입니다. 포인터 변수라고 얘기하죠. 인티저, 그 메모리에 저장된 값은 인티저, 정수 값이야. 이거는 얘가 의미하는 바는 한 덩어리가 몇 바이트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한 덩어리가. 어떤 값이 저장이 될 때 1바이트씩 저장이 된다면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컴퓨터에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취급하는 데이터는 정수도 있고 실수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게 어느 건 4바이트, 어느 건 8바이트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저걸 구분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정수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이 변수는 정수 데이터에 대한 주소가 들어가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PA, 이거 포인터 변수죠. 앞에 별표 없습니다. 여기다 A의 주소를 여기다 저장시킵니다. PA라고 한 건 포인터 A라는 의미를 쓴 겁니다. 변수가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요. 그래서 그러면 A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가 PA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출력해 봤습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처음에는 원래 A의 값을 찍어 봤고요. 그 다음에 A의 주소를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PA는 A의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포인터 변수죠. 그리고 포인터 변수 앞에 별표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나는지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나온 결과를 보니까 A의 주소가 되는 거죠. A의 값이 되는 거지. 그때 이런 값이 나왔어요. 이거 뭐지? 그리고 A의 주소는 이렇게 나왔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A의 주소를 여기 P에 저장했죠. 얘도 똑같이 나왔어요. 얘하고 얘는 같은 거구나. 그리고 거기에 저장된 값 했더니 이런 값이 나왔어. 얘랑 얘랑 같네. 그럼 A하고 별표 PA 같은 거고 %A와 PA는 같은 거네. 근데 이 값이 뭐지? 이 값이 뭐죠? 마이너스 8589946460? 예, 쓰레기라고 하죠. 쓰레기.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변수의 초기값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그 변수에는 무슨 값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메모리상에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 여행을 가가지고 펜션에 방을 얻었다고요. 방을 얻으면 집주인이 그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로운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C 프로그램, C 언어는 어떤 변수를 발당했을 때 그 방을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청소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청소를 해, 아니면 여기다 뭘 세팅을 해줘, 이런 명령을 주어야지만 그 방을 세팅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초기 값을 주지 않아서 쓰레기가 지금 남아 있었던 겁니다. 쓰레기. 그래서 이상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엔 A라는 변수에 82라는 숫자를 한번 저장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번 출력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A는 82가 들어있고 요거죠. 그리고 A의 주소는 011 이렇게 나왔어요. 16진수입니다. 이거 16진수. 10진수 아닙니다. 그리고 PA는 그 저장된 주소죠. 얘랑 이건 똑같다는 의미로 값이 동일하게 나왔죠. 그리고 별표 PA, 즉 PA는 A의 주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 주소 속에 들어있는 값, 별표를 붙이면 그 속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그때는 그 속에 있는 값 82를 끌어냅니다. 요것만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게임 끝난 겁니다. 없습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선언할 땐 별표를 붙이고, 그리고 %로 주소값을 뽑아서 저장을 시키고, 그 주소값을 찍고자 하면 그냥 찍고, 주소값에 저장된 값을 찍을 때는 별표를 붙여서 지정하고, 요거만 구분하면 됩니다. 몇 개 더 살펴보겠습니다. 배열과 포인터입니다. 아까 변수인데 배열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별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여기 A라는 배열을 3개 선언했습니다. 방은 3개네요. 0, 1, 2 3개의 방이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PA라는 포인터 변수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A에 들어있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줍니다. %안 붙였네. 배열입니다. 배열을 쓸 때는 %를 안 붙여도 됩니다. 이게 또 무슨 그지 같은 소리야, 이게. 헷갈리게 만드네. 일반 변수는 %를 붙여야지 메모리상에 주소를 가져오고요. 배열일 때는 안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목차 강의 순서 소개할 때도 맨 마지막에 배열과 포인터, 연산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이 배열과 포인터는 거의 유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배열로 선언된 건 그냥 해도 %. 붙이면 어떻게 되지?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좀 이상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무슨 값이 들어있는지. 여기 찍은 거는 A 원래값. A는 배열인데, 그리고 요거는 A의 주소, 이건 A의 주소를 저장한 포인터 변수, 거기에 저장된 값을 불러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이거 둘이 같은 거고 얘 둘이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아닌데? 틀리네? 확인할 수 없었네. 아까 변수일 때는 됐는데 배열일 때는 좀 틀린 값이 들어가네요. 배열은 틀리구나. 배열은 컴퓨터 내부에 관리하는 방식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장되어 있는 요걸로 지정했네. 여기다 PA. 이 주소하고 이거는 동일하네요. A에 대한 거는 동일하게 잘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 값은 틀리다는 거네. 배열일 때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기값이 설정이 안 됐으니까 그런가 싶어서 여기다 초기값을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1, 2, 2, 3, 3, 4로 넣어놨거든요. 0번, 1번, 2번. 왜 이게 2번까지만 있는지 알죠? 변수 처음 선언할 때 이 3은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쓴 건 인덱스 첨자라고 했죠. 이거 방번호입니다. C에서 방번호는 0번부터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A의 0번방, 그리고 A의 0번방의 주소, 또 주소가 저장된 곳의 그 주소값, PA, 포인터 변수에 저장된 주소값, 또 그 주소값을 이용한 데이터 값을 한번 불러봤거든요. 그랬더니 A의 0번방에 10이 들어있고요. 그 주소값으로 불러낸 것도 10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첨자가 붙은 상태죠. 방번호가 지정된 상태 그 변수의 주소를 찾은 것은 이렇게 나왔고요. 그거 포인터 변수로 찾아봤더니 동일하게 나옵니다. 배열로 선언했을 때는 방 번호까지 지정했을 때 정확히 그 메모리 위치를 찾아간다는 거. 그거 알게 됐네요. 뒤에 거는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이거 0번 방도 첫 번째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첫 번째 개념을, 1이라 첫 번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0번 방, 1번 방. 1번 방 가봤더니 이게 1번 방일 때는 포인터에 1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그 다음 게 지정이 돼요. 즉 포인터 변수에다 1 증가하면 배열의 두 번째, 2 증가하면 세 번째 방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터 변수와 배열의 유사점입니다.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 한 겁니다. 일반 변수일 때하고 배열일 때는 틀리다는 거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오케이.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은 여기 이런 숫자들이요. 계산기에 들어가 보면 프로그래머용으로 들어가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 아무데나 마우스를 클릭하고 값 하나 넣으면 예를 들어 10진수로 이렇게 넣으면 지금 여기 값이 뭐지? CFFE 1C죠? CFFE 1 넣으면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큰 숫자고 이진수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밖에 안 썼네. 실제로 얘는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썼는데 예, 유효한 숫자만 지금 나타낸 겁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하고 필요할 때 의미는 없습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굳이 메모리 주소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찾아서 쓰면 되는 거죠. 쓸 때마다 메모리 주소는 바뀔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배열과 포인터 변수는 굉장히 유사성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고요. 배열의 첫 번째 주소는 변수랑 틀리게 그 주소가 실제 값이 들어있는 곳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즉 이거하고 이거 틀렸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포인터 연산입니다. 아까 더하기 1, 더하기 2 해서 처리한 거 있죠? 그거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다 int 정수로 선언한 걸 쓰고 있고요. 거기에 포인터 변수 int와 캐릭터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비교하려고 합니다. 발표가 또 꼬이네. 네, 대문자일 때 이거 데이터 타입 아니죠? 소문자일 때 데이터 타입이 대문자면 사용자 지정 변수가 됩니다. int의 값이 들어있다, 캐릭터 값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int 80이 저장했고 캐릭터는 한 글자 문자입니다. 문자 한 개의 글자가 저장이 됩니다. 거기에 q라는 글씨를 저장했습니다. 한 개의 글자를 저장할 때는 홑다운표 써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 사항이죠. 홑다운표. 그리고 이 캐릭터 타입으로 문자 타입의 변수의 주소를 관리할 때는 앞에 캐릭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변수에 저장되는 그 가리키는 주소는 문자 변수, 문자가 저장된 곳이야 라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죠? 묶음입니다. 정수는 4바이트, 플롯은 또 다른 바이트, 캐릭터는 1바이트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 포인터 주소가 1바이트 단위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무슨 형식이냐에 따라서 그 포인터 주소는 그 기준으로 증가가 됩니다. 4바이트로 됐다고 해서 그거 저기 뭐 예를 들어서 int 대문자 int라는 변수가 예를 들어 어디에 100번째 저장이 되어 있어. 거기에 두 번째 바이트만 읽고 싶어. 세 번째 바이트만 읽고 싶어. 이런 거 안 됩니다. 통째로 4바이트를 통째로 갖다만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쓰고 싶다 그러면 4바이트를 통째로 갖다 놓고 교양 없는 사람들이 배우는 그 비트 연산이 있었거든요. 비트 연산을 잘라다가 써야 됩니다. 몰라도 돼요. 예,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굳이 이걸 설명하는 게 조금 앞에랑 중복이 됩니다. 캐릭터를 해서 1 더하는 경우하고 인트로 해서 1 더하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그 주소값은 어떤 차이가 발생되는지 그거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인트 정수는 4바이트로 저장이 되고요. 캐릭터는 1바이트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소값에다 1을 증가한 경우, 1을 증가시킨 경우, 문자 변수에 1을 증가시킨 경우 그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인트로 했을 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2 증가한 거랑 비교해 보니까 얼마가 더 커졌죠? 0인데 4로 변했죠. 즉 4만큼 커졌어요. 인트라는 변수가 차지하는 메모리 공간이 4바이트거든요. 그때 포인터 주소는 바이트 단위가 아니고 상대적인 위치예요. 이거는 두 번째 거다 이런 의미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정수 데이터 정수 데이터가 들어있는 위치는 4바이트 다음에 있다 이렇게 지정이 된 겁니다. 오케이? 주소가 그럼 그 중간 주소 값을 지정하면 그러면 값을 뽑아낼 수 있겠지만 C에서 포인터 변수 쓸 때는 처음에 선언할 때 이 포인터 변수는 어떤 변수에 대한 포인터 값이야 이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중간 값을 잘랐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인트로 하게 되면 포인터 주소 값이 플러스 1을 해도 여기 더하기 1을 해도 실제 값은 4씩 증가가 된다는 거. 인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캐릭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저장될 때 1바이트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 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 캐릭터 1이고 여기 2로 증가시켰을 경우 캐릭터거든요. 얘죠. 얘하고 얘를 보게 되면 얘가 176으로 끝났죠. 얘를 177로 끝납니다. 즉 저장된 데이터가 메모리를 실제로 1바이트를 잡아먹기 때문에 포인터의 주소도 1바이트만 증가시킵니다. 인트는 4바이트를 잡아먹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는 4바이트가 증가가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주소에 1하면 숫자가 1이 증가가 되는 게 아니네. 여기에다가 1이라고 주면은
여기서 보고서 아 이거 인트네, 인트는 4바이트로 저장이 되지, 그러면 1 곱하기 4해서 여기에 더해진다는 소리네.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데이터 타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포인터의 주소값은 데이터 사이즈만큼씩 증가가 됩니다. 1이면 인트면 4가 증가되고요. 캐릭터면 1이 하나가 증가가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알고 한번 돌려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포인터라는 것은 메모리의 주소를 갖는 변수입니다. 메모리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그런 변수입니다. 그거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포인터는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 그걸 포인터라고 합니다. 혹시 파일 시스템이라는 걸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메모리상의, 즉 디스크죠. 하드디스크 상의 특정한 위치에 무슨 값이 어디에 저장되느냐,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포인터는 엄밀하게는 램입니다. 램. 프로그램 실행 중에 데이터는 하드디스크가 램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겁니다. 요거 얘기하는 건 딴 거예요. 근데 나온 길에 한번 가볍게 교양을 좀 갖추기 위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파일 시스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도스라고 그래가지고 윈도우가 나오기 전이죠. 또 윈도우도 이 체제 위에서 올라갑니다. OS입니다. OS 운영체제라고 하죠. 윈도우 같이 컴퓨터 장치, 컴퓨터 기기, 하드웨어를 사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프로그램을 보통 OS라고 합니다. 운영체제. 흔하게는 윈도우, iOS, 안드로이드 이런 게 바로 OS가 되는 겁니다. 근데 초기에는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용도로 써가지고 도스란 말을 썼거든요. 윈도우가 나오기 전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면서는 도스란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렇지만 USB나 SSD나 하드디스크에다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파일 시스템이 뭐야 이런 말을 쓰거든요. OS가 아니라 이제 파일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PC에서 USB나 하드디스크 저장 매체를 포맷할 때, 즉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정돈을 할 때 그때 파일 시스템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요 SSD죠? SSD 모양이 일반적으로 이런 것도 있고요. 메인보드에 꽂혀 있는 거 보면 이런 거, 여기 꽂혀 내 컴퓨터는 이게 꽂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조그만 게 꽂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USB 용량도 워낙 커졌죠. 옛날같이 원판에 자성을 입혀갖고 그게 회전하면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반도체 반도체 칩에다가 직접 라이팅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전자적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자성을 쓰지 않고요. 그때 그 메모리상에 반도체 칩이든 하드디스크든 거기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잘라서 넣을 거다, 그리고 주소는 어떤 식으로 부여를 할 거다. 그런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FAT32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보통 파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FAT은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 파일을 설정하는 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뒤에 숫자에 따라서 얼로케이션 16, FAT16, 32 뭐 이렇게 좀 나가기도 합니다. 논리 파티션의 물리적 한계는 즉 FAT32라 확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윈도우 탐색기에 들어가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선택하고 속성에 들어가서 속성을 창을 열게 되면 거기 파일 시스템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인가에다가 그림 넣어놨거든요. 그겁니다. 근데 지금 설명한 요점은 거기에 저장할 때도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를 예를 주면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문서를 작성할 때 서식이 있죠. 그 서식 어디 이름 적어, 어디 합번 적어, 내용은 어떻게 적어, 이력서라고 생각하면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드디스크나 USB, SSD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팻입니다. 팻32입니다. 근데 이 기준은 옛날에 만들어진 거긴 한데 이걸로는 실질적으로는 한 2테라까지 하드디스크가 2테라까지는 이 팻32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데이터를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8테라까지 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가끔 요즘에 USB 쓰면 어느 정도 용량 사용하죠? 보통이 뭐 64, 128 큰 것도 쓰잖아요. 요즘 핸드폰 같은 경우도 뭐 램 사이즈, 그 SD 카드 같은 거 쓸 때 보면은 16기가, 32기가, 64기가, 128기가, 256기가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동영상을 찍거나 사진 찍을 때 동영상 같은 거는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게 나오기도 하죠. 그 사이즈가 4기가가 넘을 때 4기가가 넘게 되면 내가 파일 시스템, 파일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준을 팻32로 설정했을 경우 4기가 넘는 파일은 저장을 할 수 없습니다. 경험해 본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펫30이 옛날에 나온 기준이고 이건 보다 작은 사이즈, 4기가보다 작은 파일 사이즈를 처리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일부러 4기가란 건 아니고요. 옛날에는 파일이 4기가까지 갈 건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동영상 같은 거, 아주 고화질 영상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6기가, 7기가짜리도 나오고 8기가짜리도 있거든요. 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기준에서는 4기가 넘어가는 걸 처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할 때 그냥 큰 걸 쓰지. 예, 크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장바구니입니다. 장바구니 사이즈가 펫32는 4기가가 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만 하지 큰 거는 그 장바구니에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즉 불러오거나 저장시킬 수 없다는 거죠. 말이 좀 그런데. 예, 대신 이제 조그만 것만 하다 보니까 처리 속도가 좀 빠릅니다. 약간 빠릅니다. 큰 바구니 쓰는 것보다 작은 바구니 할 때는 빨리빨리 실고 빨리빨리 내려줄 수 있죠. 큰 거는 못 실지만 작은 거는. 그거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펫32면은 4기가짜리 파일 복사 못 한다고? 그럼 어떻게 되라는 거야? 그리고 이 단위는 알죠?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알고 있기 바라고요. 넘어갔습니다. 예, 내가 어떤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의 사이즈가 4기가가 넘습니다. 그리고서 내가 USB에 복사하려고 했더니 복사가 안 돼요. 갑자기 에러가 나버려요. 분명히 내가 PC에서는 잘 보고 있었는데 USB 담으려고 했는데 USB 용량은 64기가거든. 충분한데 복사가 안 돼요. 됐다도 이상하게 동작을 해. 그 이유는 파일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펫32는 4기가 이하짜리 파일만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보다 더 큰 걸 때는 NTFS 방식, 그 파일 시스템을 NTFS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뉴 테크놀로지 파일 시스템이라 해갖고 여러분 하드 보면 보통 뭐 요즘에 500기가 1테라 이런 거 쓰고 있죠. 그거 보면 다 NTFS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펫32로 되어 있으면 분명히 큰 영상 4기가 이상짜리 할 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4기가 이상짜리 파일을 처리하고자 할 때는 파일 시스템을 NTFS로 USB가 용량이 큰데 여기에 2기가, 4기가, 3기가, 4기가짜리가 복사가 안 되면 그때 파일을 포맷하고 파일 시스템을 NTFS로 바꿔주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한 것 같아요. 요거는 저기 SSD 까본 겁니다. SSD 까보니까 반도체 칩만 들어있습니다. 이런 게 교양이지 뭐. NTFS, 그 다음에 펫32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서 설명한 펫32하고 NTFS 가볍게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최대 파일 사이즈는 NTFS 4기가까지 되고요. 펫32 4기가까지 되고요. NTFS는 볼륨 크기 없이 더 큰 것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드디스크의 속성창에 들어가 보면 내가 쓰는 컴퓨터거든요. C 드라이브 지금 NTFS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쓰는 USB거든요. 요거 USB가 1기가짜리인가? 이 정도면 한 1.1 뭐야 1기가쯤 되는 것 같은데 요건 USB 드라이브 돼 있죠. 패스로 돼 있습니다. 파일 어럭션 테이블. 그리고 CD CD도 있지 참. CD 봤더니 CD는 CDFS라고 돼 있네. 그러면 저장하는 방식이 다 틀리다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조금씩 틀립니다. 호환은 됩니다. 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NTFS하고 펫30의 차이점 꼭 기억해 주고요. CD도 나름대로 파일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좀 쓸데없는 거에서 시간을 좀 잡아먹는 것 같으네. 그렇지만 파일 시스템을 알고 있다는 건 교양 있는 사람의 교양이 있는 것 같고요. 알고 있으면 좋아서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설명하는 포인터보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CD 같은 건 CDFS라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CD는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윈도우에서 쓰는 그 USB를 갖다가 iOS에 집어넣으면 인식 못합니다. 파일 시스템이 틀리거든요. 또 리눅스에 집어도 인식 못합니다. OS가 바뀌게 되면 파일을 인식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CD 같은 경우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리눅스에 넣나 윈도우에 넣나 iOS에 넣나 다 동일하게 읽어낼 수 있고 데이터도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CD는 이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다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없죠. ISO 9660을 쓴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CDFS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나? UDF를 쓴다고 하네. 이걸 대체하는 건데 둘이 호환이 됩니다. 어쨌든 USB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파일 저장 방식과 CD는 다른 방식을 쓰기 때문에 다른 OS에서도 그 표준을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OS에다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CD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저장하는 매체에 따라서 저장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구나. 우리는 몰라도 되지만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은 알아둡시다. 아이, 10분이나 낭비했네. 한 5분쯤 소비한 것 같아요. 예, 다시 돌아와서 변수와 메모리, 포인터 아니고 메모리입니다. 앞에 설명했죠? 아까 그 포인터 연산할 때 인트 타입에다 더하기 1한 경우하고 캐릭터 타입에 더하기 1한 경우 포인터 변수의 값이 실제로 틀렸죠. 더하기 1에서 1이 증가가 된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데이터 타입의 포인터 변수냐에 따라서 1이 증가가 되기도 하고 4가 증가되기도 했습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합니다. 인트라는 변수, 인트로 변수 i를 선언하게 되면 얘는 4바이트를 이렇게 잡아먹습니다. 4바이트만의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캐릭터로 선언한 거, 문자로 선언한 경우는 1바이트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플롯으로 한 경우는 이렇게 4바이트를 잡아줍니다. 아, 이거 뭐 더블, 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데이터 셋이 8바이트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데이터 타입별로 할당되는 메모리 크기가 서로 다르다는 거, 그거 알고 있으라고 지금 설명한 겁니다. 변수의 크기에 따라서 차지하는 메모리 공간이 달라진다. 변수의 타입에 따라서 메모리 크기가 틀리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도 연산을 시키게 되면 증가되는 값이 늘 1이 아니라 데이터 타입의 메모리 활당 공간이 1바이트면 1, 4바이트면 4가 증가가 된다. 그거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거고요. 변수의 주소를 확인할 때는 이걸 씁니다. 알고 있죠? 어떤 변수 앞에 %를 붙이게 되면 이 변수가 저장된 메모리상의 주소,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i라는 변수 우리 i라고. 왜 근데 그러면 저걸 쓰지 이걸 썼을까? 숫자 외우기 나쁘냐? 아, 이건 상징적으로 한 거죠. 아까 16진수로 나오거든요. 외울 수가 없다고요. 외우기 되게 힘들다고요. 외울 수 없는 건 없죠. 외울 수 진짜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좋은 이름을, 별명을 붙이는 그 별명이 바로 변수명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때 그 변수에 대한 주소를 불러올 때는 %를 앞에 붙여준다. 이거 기억해 주면 되고요. 예, 앞에서 얘기했듯이 변수의 주소값을 확인하는 겁니다. 인트, 캐릭터, 플롯에 대해서 각각 메모리상에 어느 주소에 저장이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주소값은 음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출력할 때 D보다는 U를 쓰는 게 더 좋습니다. D는 10진수로 출력을 하는 거거든요. U로 하게 되면 unsigned입니다. 부호가 없는 거. 10진수로 쓰는데 주소는 원래 마이너스가 없다 보니까 맨 마지막까지 보통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 맨 첫 번째 비트 4바이트가 있을 때 인트 같은 경우 요 첫 번째 비트가 요게 사인 비트거든요.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주소를 저장할 때 이걸 무시하고 값을 다 저장시킬 수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D로 출력했을 경우 마이너스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배제하려고 U라는 거 출력 양식을 U로 지정하게 되면 다 양수로 나오고요.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 틀리게 나오죠? 네, 그렇죠. 저장된 위치가 다 틀리다는 거죠. 오케이? 메모리의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특정 변수의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를 사용한다. 기억해 줍시다. 포인터 변수입니다. 포인터 변수 할 때 앞에다 별표 붙인다고 그랬죠. 아, 별표를 떨어뜨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트 뒤에 별표가 나면 곱하기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아, 포인터구나, 포인터. 즉 메모리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구나로 생각을 합니다. 알았죠? 내가 이렇게 지정했을 경우 얘도 분명히 메모리상에 할당을 받습니다. 가지고 있게 되죠. 여기 보니까 4바이트 잡는 것 같아. 정수라 그러. 일반 주소는 이거는 아까도 펫32 NTFS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펫32가 2기가 이상의 데이터를 파일을 4기가 이상의 파일을 복사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어드레스를 취급하는 요 주소 이거 바이트 사이즈가 적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 범위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기가 얘기했잖아요. 기가면은 2의 40승이거든요. 즉 이진수로 40비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한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고요.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포인터 변수 선할 때는 여기 별표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꼭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이 포인터 변수가 관리하는 데이터는 정수다 이런 소리입니다. 오케이? 포인터와 변수의 연결. 즉 이거는 포인터 변수에다가 특정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방법. 앞에서 한번 보여줬던 거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i라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i나 10도 저장을 시켰죠. 그리고 p라는 포인터 변수를 지정했습니다. 여기서 취급하는 값은 정수값, int를 씁니다. 그리고 i라는 변수의 주소값을 p에다가 저장시킬 때 이렇게 합니다.
이게 P가 포인터 변수로 선언되지 않은 경우는 에러 납니다. 컴파일하는 단계에서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포인터 변수에는 꼭 포인터 값만 저장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렇다는 거죠. 실제 값도 저장됩니다. 옆으로 세려고 하네요. 그래서 변수, 포인터 변수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관계도요. 주소는 이렇게 불러온다고? 오케이. 예, 다양한 포인터 변수 사용하고 그 포인터 변수로 주소값 불러오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변수를 선언했고요. 여기는 뭐죠? 포인터 변수를 선언했네요. 아까 보니까 보죠? 인트는 4바이트, 캐릭터는 1바이트, 플롯은 4바이트, 4바이트 잡혔죠. 더블이면 플롯보다 더 큰 범위를 잡습니다. 근데 플롯이 4바이트를 잡고 있다고 그러면 더블이면 보다 크겠죠. 더블이니까 2배겠네. 묶고 한 번 더 가. 예, 그래서 더블로 선언한 경우 8바이트가 잡힙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8바이트 그림상을 보는데 대충 그래요. 그래서 얘가 더 크게 잡혔죠. 물론 포인터 변수 값은 동일합니다. 포인터 변수의 사이즈는 동일하고 실제 그 더블로 선언되어 있는 변수가 더블로 선언되어 있는 그 영역이 8개가 한 덩어리로 묶였다는 겁니다. 플롯으로 하면 4개가 한 덩어리로 묶입니다. 4개가 4바이트가 얘는 8바이트고요. 캐릭터로 하게 되면 1바이트가 한 덩어리로 묶였다는 거. 그거 일부러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앞에 있던 내용 그대로 저장하고 출력하는 거 한번 해본 거거든요. 실제로 어떤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PI는 포인터 변수 i죠. i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겠네. 여기서 집어넣어 줬으니까. 그리고 i에다가 n% 붙였죠. 그럼 i의 주소죠. 그럼 두 값은 같은 소리죠. 아니라고요? 무슨 소리 한마. 여기 있잖아. 저장시켰는데 똑같은 값이 나오죠. U로 저장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값이 들어갔죠. n%i나 그걸 저장시킨 포인터 변수의 값은 동일하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밑에도 동일한 겁니다. 플롯으로 저장되는 더블로 한 거 f로 저장했고요. 그 값의 주소가 동일하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printf 명령을 쓰면서 언젠 u쓰고 언젠 d쓰고 헷갈리면 요거 참조해서 쓰면 됩니다. 아직 상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았는데 아쉬움은 뭐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 요거 쓰고요. 요거 쓰고 요거 썼어요. 그리고 이제 포인터 변수 요 정도 써주면 됩니다. 나머지 안 써도 되고요. 요 다음에 문자열 할 건데 그때 S 쓰는 거 설명할 겁니다. 알았죠? 포인터일 때는 U로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P로 해도 됩니다. P로 하면 16진수로 출력이 되고요. U로 하면 부호가 없는 10진수로 출력이 됩니다. 오케이?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 앞에 값들 요거 바꿔보라는 거예요. U, P로 한번 바꿔서 하나는 U로 하나는 P로 해갖고 그 값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네. 그리고 그 값이 진짜 맞는지는 그 계산기에서 프로그래머용으로 옵션 바꾼 다음에 실제 10진수 값 집어서 16진수 값이 이렇게 나오는지 16진수 넣어서 10진수 값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에서 다들 설명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어떤 단위를 기준으로 주소가 매겨지는가? 데이터 타입, 인트 캐릭터 플롯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좀 애매해서 얼른 답을 얘기해 버렸어요. 메모리를 할당받을 때 그 크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라는 건데 문제가 좀 모호하게 표현이 됐네요. 그거는 데이터 타입에 의해서 인티저면 4바이트, 캐릭터면 1바이트, 아까 더블은 8바이트 잡힌 것 같아요. 그걸 확인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캐릭터, short, int, long, 플롯, 더블을 확인하면 size of라는 요 함수인데 요 속에다가 int, 플롯 이렇게 해서 printf로 찍어내면 됩니다. printf 찍을 때는 %d로 출력하게 되면은 여기 요 속에다 int 적어도 되고요. 플롯, 더블 적어도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 사이즈가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포인터도 변수인가? 변수에 아니에요. 변수란 건 값을 저장하고 또 그 값을 수정할 수 있는 걸 얘기하죠. 변수 맞습니다. 포인터 변수라고 하죠. 변수의 주소를 추출하는 상대는 주소 어떻게 뽑아내죠? 변수의 주소예요. 이거지 뭐. 이걸 뭐라고 읽죠? n% 그냥 and라고도 합니다. 변수 x의 주소를 추출해서 변수 p에 대입. 에이 보니까 어렵게 살아. 빨리 하겠습니다. 얘죠? 그러면 x의 주소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정수용 포인터 P라고 그랬죠. 아까 가리키는 위치가 25야. 위치에 25를 저장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죠? P 이렇게 하면은 P라는 주소가 가리키는 곳의 내용을 25 이렇게 쓰면 되죠. 오케이?
세미콜론 꼭 붙여줘야 되겠죠. 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설명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나도 사람이거든요. 하다 보면 틀리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딴소리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한 거랑 맞는지 내가 떠든 게 맞는지 확인하고 잘못했으면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연락해 주기 바랍니다. 고쳐놓을게요.